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바스크립트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파트는 실행 환경의 독립적인 코어 자바스크립트를 다룹니다. 우리 주제가 코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코어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학습을 위해선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본 튜토리얼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행 환경으로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실행 환경은 자바스크립트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두 가지 중에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Node.js와 같이 브라우저 이외의 환경에 주력하는 학습자를 위해 브라우저 한정 명령어, 이 alert 등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 예제는 alert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학습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말이죠.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자바스크립트는 다음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파트는 이 섹션 2죠. 먼저 웹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고로 Node.js와 같은 서버 사이드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싶다면 node라는 명령어를 쓰고 뒤에 내가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쓰게 되면 이 node라는 대상이 해당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브라우저 환경에서 작동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볼게요. 스크립트 태그.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HTML 문서 대부분의 위치에 다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HTML 구조가 보이죠? 그리고 바디 안에 p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크립트 태그라고 해서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예제가 실행이 된대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Hello World 라는 경고창이죠.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alert은 웹브라우저에 경고창을 띄울 때 쓰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확히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넣고 사용하면 된다. 스크립트 태그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브라우저는 이 태그를 만나면 안에 코드를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스크립트 태그엔 몇 가지 속성, 이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영어 단어들도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색하거나 할 때 영문으로 검색해야 정확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오래된 코드에 종종 이 속성을 발견할 수 있대요. 이 스크립트 태그 옆에다가 뭔가를 블라블라 쓰는, 이 태그 옆에 쓰는 거 전부 다 속성이라고 하죠. 그 속성을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타입 속성입니다. HTML4에선 스크립트의 타입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타입에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는 속성을 붙이는 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젠 타입 명시가 필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모던 HTML 표준에선 이 속성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속성은 자바스크립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모듈이라고 해서 보다 진일보된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쓸 때 모듈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듈은 심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속성. 이 속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 언어이므로 속성의 의미가 퇴색된 상황입니다.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스크립트 전후에 위치한 주석. 아주 오래된 책과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안에 주석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여기 보면은 일단 타입의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주석이 들어가는 것 또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오래됐다라고 나옵니다.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선 이런 트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태그 옆에 붙은 주석, 스크립트 태그를 처리하지 못하는 브라우저가 해당 스크립트를 읽지 못하게 하려고 사용을 했었대요. 지금은 노스크립트라는 태그가 나왔습니다. 노스크립트 태그 안에 글자를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읽지 못하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는 그 노스크립트 안에 있는 글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석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코드, 유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양이 많은 경우엔 파일로 소분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해 놓는 각 파일은 src 속성을 사용해 HTML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CSS와 동일하죠. CSS도 인라인 방식, 내부 방식, 외부 방식이 있죠. 인라인 방식은 그대로 태그 안에다 때려 박아서 스타일링을 넣는 게 인라인 방식. 내부 방식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블라블라 뭘 적는 방식. 그리고 외부 방식. 외부는 바깥에서부터 모모점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링크 태그를 통해 불러오는 방식이었죠. 근데 스크립트도 똑같이 불러오긴 하는데 얘는 스크립트 태그로 불러옵니다. 여기서 path to script.js는 사이트의 루트에서부터 파일이 위치한 절대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경로는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CDN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CSS 파일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 주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복수의 스크립트를 HTML에 삽입하고 싶다면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HTML 안에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대개 스크립트가 아주 간단할 때만 사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식이 내부 방식입니다. 스크립트 안에다가 뭔가 쓰는 거죠. 스크립트가 길어지면 별개의 분리된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립트를 별도의 파일에 작성하면 브라우저가 스크립트를 다운받아 캐시, 저장하게 됩니다. 성능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여러 페이지에 동일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 브라우저는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스크립트를 새로 다운받지 않고 캐시로부터 스크립트를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한 번만 다운받으면 되죠. 이를 통해 트래픽이 절약되고 웹페이지의 실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올 때 이 웹브라우저는 최초 1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계속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페이지를 들어갈 때나 새로 고침을 하고 이 페이지를 다시 들어갔을 때 이 파일을 다시 다운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보통 캐시라고 합니다. 이게 장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러온 파일은 main.js 얘를 처음에 불러왔는데 이 파일에서 내가 뭔가 수정을 했어요. 어떤 여러가지 작업들을 수정하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바뀐 게 아니라 얘는 main.js라는 걸 그대로 똑같이 불러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는 얘를 기존에 있던 걸로 인식을 해서 새로 반영된 코드를 반영시키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크롬이 가지고 있는 강력 세로 고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강력 세로 고침은 Ctrl Shift R 키를 누르면 강력하게 세로 고침을 하게 되고요. 강력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현재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시를 다 지우고 다시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캐시를 마냥 저장하는 게 좋은 것뿐만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대개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 main.js 뒤에다가 뭐 날짜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뭘 수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많고, 요즘 같은 번들링 환경을 많이 쓰는 시대에서는 번들러가 저절로 이 해시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캐시라는 게 저장이 된다. 우리는 Ctrl Shift R로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c 속성이 있으면 태그 내부의 코드는 무시됩니다. 스크립트 태그는 src 속성과 내부 코드를 동시에 가지지 못합니다.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어디선가 불러오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쓴다? 이건 안 됩니다. 따라서 src로 외부 파일을 연결할지 아니면 스크립트 태그 내에 코드를 작성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위의 예시는 스크립트 두 개로 분리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 하나 따로따로 실행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약입니다.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하기 위해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합니다. 타입과 랭귀지 속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안 쓴다 그랬죠? 그리고 요즘엔 타입은 모듈이라는 것밖에 안 씁니다. 외부 스크립트 파일은 src를 통해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스크립트와 웹페이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본 튜토리얼의 이 파트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는 코드에 주의를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과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럿창 띄우기, 자바스크립트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얼럿창을 띄워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샌드박스나 본인의 로컬 환경 등 원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니까, 자, 얼럿이라고 해서 제가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얼럿은
제가 잠깐 흘려 얘기했지만 브라우저 거라 그랬죠. 브라우저는 이제 윈도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우린 현재 얼럿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 구문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선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윈도우는 생략해서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의 코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윈도우를 검색해 보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얼럿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얼럿 보이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외부 스크립트를 이용해 얼럿 창 띄우기. 일단 alert.js라는 파일을 만들고 스크립트로 불러와서 src로 불러와서 쓰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개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만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lert.js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그걸 html에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외부 스크립트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똑같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